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하루 종일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얘기만 하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쪽으로 한 종목 보도록 할게요. 조선주 오늘 강한 상승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가 통화를 하면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발언들 나왔다고 하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두 분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자신감이 느껴지네요. 네, 이종호 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뭐 이제 사실 뭐 하나오션에 비해서 좀 덜 올랐는데 하나오션이 MRO 얘기가 먼저 나왔고 뭐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조선소의 인수권도 있기 때문에 필리 조선소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이 좀 더 갔고 상대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HD 관련해서 조선 쪽도 지금 MRO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작용했고 사실 트럼프가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지금 오늘 시장에서 정말 거의 뭐 축보를 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 특히나 뭐 어떤 조선 선사들 가릴 거 없이 지금 수주 잔고가 꽉 차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트럼프가 또 조선을 한국 쪽과 뭔가를 하겠다. 네. 그 이 말은즉슨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대놓고 이제 중국을 조금 배제하려고 한다. 이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조선 쪽도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 한다면 사실 이제 저는 신호탄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주에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충분하게 저는 매수해봐도 될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앞으로 만약에 MRO 관련해서 좀 이게 MRO 쪽이 굉장히 잠수함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 우리가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뭔가 산업의 다변화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조금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봤을 때 저는 조선주 중에 한국조선해양 오늘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네. 그래도 매수해볼 만하다 이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트럼프의 이번 발언을 중국 경제의 좀 시그널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조선주 단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종목 말고 조선주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봐야 돼요? 사실 뭐 지금 조선 우리나라 다 조선 좋아요? 뭐 안 좋은 게 없어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핵심 정책이 화석연료 개발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천연가스라던가 석유 시출을 하게 되면요 LNG 운반선이라던가 이런 플랜트라던가 이런 쪽도 그럼 우리 조선사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밑꼬리를 다는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핵심 정책과 지금 조선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왜? 네. 그 트럼프는 화석연료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발함에 있어서 LNG 운반선의 수요 그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사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까지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뭐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이제 내년에 주인공이 그러니까 원래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와서 주가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도 모멘텀도 확실한 상황이다.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동통신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자, 통신장비 업체인 솔리드인데요. 자, 지금 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역대 가장 PBR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PER도 낮은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솔리드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곧바로 네, 종가 종가 매수 매수. 의견을 들려주셨고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참 5G 오랜만에 갖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2020년도에 가장 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네. 뭐 이 키워드에 정말 많이 매료가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5G 관련주들 정말 많이 봤었던 때가 네.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KMW, 오이솔루션 이러한 대장주들이 한때는 시장을 좀 주도했었는데 그동안에 지금 5G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느냐 결국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큰 악재 이벤트를 좀 만나면서
투자가 많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5G가 좀 완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못하다 보니 기술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쌓이면서 대장주들이 꼬꾸라지고 대장주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같이 올라오지 못하는 좀 모습을 보였지만 솔리드만큼은 조금 다르게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픈랜 기술이라고 해서 이게 공유 서비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공유 서비스 개념 자체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있는 상황. 그만큼 해당 제품이 만들어내는 어떤 수요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제 5G 혹은 통신 장비 혹은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네. 이러한 미래 신기술과 굉장히 맞닿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지속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5G 관련주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많지 않다라는 것.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매출이 조금 있기에 어느 정도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5G 관련주들 뭐 기술력으로 본다면 이노 와이어리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특별한 어떤 재질 기준으로 본다면 RF HIC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저도 이제 솔리드만한 기업은 5G에서 좀 찾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네. 솔리드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주목한 쪽 5G 관련주입니다. 섹터 내에서 실적 측면에서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종가 매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관련주 내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뭐 별의별 칭찬을 다 하더라고요. 천재다,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산업군들, 섹터들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HVM도 그 종목 중에 하나죠. 스페이스X를 고객사로 확보를 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갈렸네요. 이번에는 좀 갈렸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일단 네. 들어볼게요. 일단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우리가 트럼프 일기를 통해서 트럼프라는 사람의 그런 과격함을 예. 한번 크게 맛봤기 때문에 밀어줄 때는 또 확실하게 밀어준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제 유력 당선인으로 나온 인터뷰에서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받은 게 있으니 돌려주겠다라는 명분이 이제 확실하기에 저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봐야 되는 앞으로 트럼프 임기 내에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혹은 내년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항공주들은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HVM 오늘 상한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참 사기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신규 상장한 그 가격 그 이상을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공감대 형성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종가 베팅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 대신에 밀렸을 때 2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손절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이라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세를 거스르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X 주셨는데요. 지금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거든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 아니라 머스크 트레이딩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이제는 다 대부분 일론 머스크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 좋은데 지금 이 거래일 동안 5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다는 점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 부분에 있어서 X를 드렸고요. 좀 공략을 한다면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좀 네. 눌림이 나왔을 때 조금 공략하시면 어떨까. 지금 오늘도 보시면은 이 강한 밑골이거든요. 정말 장중에 조금 눌렸다가 지금 확 들어올렸는데 그만큼 힘은 강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승하려고 하고자 하는 힘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는데 너무 이 거래일 동안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이제 요거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되게 많아요. 지금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적으로 바뀌어가면서 그러니까 요게 이 거래일 동안 좀 올랐고 요게 지금 대장 역할을 어제부터 했다면 이제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종목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빠진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종가에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뭐 아까 뭐 손절 라인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래도 뭐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종목에서 한번 공략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으로 X를 드렸고요. 네. 사실 뭐 앞으로 더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은 동일하지만 그래도 이 거래일 동안 좀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져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예. 머스크 트레이드에는 좀 동의를 한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담 측면에서 X 주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머스크 트레이드 쪽에서 이 종목은 좀 볼만하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지금 최근에 어제 잘 갔던 세트랙아이라던가 아. 뭐 인텔리아테크라던가 이런 쪽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뭐 그거 말고도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계속 지금 신고가 경신을 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좀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항공우주가 그만큼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그만큼 힘이 농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한번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과거에 2015년에도 한국항공우주가 2만 원에서 10만 원 가는데 진짜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전투기 관련해서 이슈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이력이 있고 그동안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한번 힘을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항공우주 또 위성통신이나 이런 쪽은 뭐 AP성이라던가 세트랙아이라던가 이런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이제 머스크를 정부 효율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또 위원장으로 앉히겠다. 이게 지금 장관급 인사인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해서 입각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머스크 트레이딩이라는 이제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밀어줄 때 확실히 밀어주니까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재건주 보겠습니다. SY 스틸텍인데 지금 이 대선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많았던 섹터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재건주가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야 실질적인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당선이 됐거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엇갈리네요. 엇갈렸어요. 이조 본부장님 왜 X 드셨을까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가 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을 때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소식 나왔을 때 팔고 다른 데 가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뭐 사실 추가 상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괴롭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괴롭히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지금 뭐 여기가 원래 지금 최근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 종목은 나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던가 뭐 기타 재건주들 보시면요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견딜 수 있냐에 대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대 의견을 드렸고요. 그나마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사실 지금 조금 상승 나오다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차별화되고 있고 그나마 대장 종목이라서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 변동성에 저는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고가권에서 변동성이 나올 때 이게 하루의 진폭 자체가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치고 올라왔다가 눌림이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자라는 취지로 X 의견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이 변동성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견디면 좀 성과가 있습니까 혹시? 이걸 견딜 수 있다면 네. 하셔도 되죠. 그건 좀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주들은 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워낙 그 뭐 이슈나 뉴스에 의해서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예. 정도 야수의 심장을 가지시고 네. 나는 좀 현금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나 건드릴 건 아니다. 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매수 의견 주셨어요. 네. 일단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전쟁이 종식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산으로 미국이 벌어들이는 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더욱이 이제 방산 쪽을 선호하는 이제 트럼프 입장상 사실은 이제 종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정치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빠르게 종결시키는 게 트럼프 개인적으로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파급 효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대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방산 쪽의 어떤 투자 심리를 센티멘트를 건드려줄 수 있는 부분은 중동 쪽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동 쪽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중동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정세 불안 분위기를 좀 잡으면서 방산 매출을 좀 올리려고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물이 좀 많이 빠졌죠. 네. 너무 오랜 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쪽에 대해서 저는 미리 단정 짓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은 올해 연말까지 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SY 스틸텍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만약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 같은 섹터 안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 이 한미 글로벌이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한미 글로벌 같은 기업으로 오히려 좀 가격이 낮은 다른 종목군들까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 좀 연말까지로 그 기한 제한을 해주셨거든요. 대안주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머스크 관련주, 머스크 트레이드 또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 쪽인데요. 퓨런티어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X. 이번에도 또 OX죠? 네. 엇갈렸어요.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여쭤보고 싶은 게요. 앞서서 대세에 거스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근데 왜 X예요? 일단 대세는 대세를 거스르면 안 되죠. 네. 근데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테슬라와의 어떤 기업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HVM은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매출을 좀 낼 수 있는 어떤 구도를 좀 잡고 있다면 우리나라 FSD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련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FSD 기술을 통해서 테슬라가 굉장히 큰 돈을 벌어도 이들은 그 돈의 어떤 수혜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퓨런티어를 지금부터 좀 보시기보다는 우리나라만의 FSD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퓨런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우리나라 하드웨어 만드는 기업도 기술력은 좋아요. 하지만 이제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 한들 수요가 없으면 매출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실적으로 좀 보시면서 더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연결고리에 대한 확인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X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O 주셨어요.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를 하는데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결국에는 이슈에 의해서 반응을 할 것이다에 네. 대한 부분이고 지금 뭐 오늘 사실 이 윗꼬리 달린 부분들이 조금 걸려요. 사실 이 윗꼬리가 저는 좀 걸리거든요. 거래량도 나왔는데 윗꼬리가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장기 평선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이 19,000원 가격대만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저는 주가가 레벨업 되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점. 왜냐하면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고가 대비해서 네. 굉장히 많이 빠졌고 가격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뭐 말씀드릴 바는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적으로 조정이 많이 받은 상태에서 한번 시세를 줬다가 다시 눌렸다가 다시 출발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머스크 트레이딩 예. 이 얘기가 저는 이제 지금 뭐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머스크 트레이딩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왜 계속적으로 그런 트럼프와의 얘기를 뭐 지지를 선언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좀 똑똑하신 분 같아요, 진짜 확실히. 예. 트럼프가 됐을 때 그런 자율주행 자기네들이 해야 되잖아요. 네. FSD 판매를 하거나 뭐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규제, 법적인 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럼 이 규제를 뭐 보다 조금 더 쉽게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실제로 이제 로보택시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뭐 디테일한 얘기는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자율주행을 서비스를 한다라 그랬어요, 실제로. 네. 그 부분들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이게 뭐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테슬라 자율주행과 완벽하게 뭐 연결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공략해봐도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실제 관련이 없더라도 자율주행 테마가 글로벌적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함께 올라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김태성 본부장님한테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로봇주 있잖아요. 네. 오늘 로봇주 잘 가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좀 아킬레스건처럼 잡혀 있는 부분인데 네. 로봇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로봇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가총액,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4조 4천억 정도 이제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조 5천억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그에 걸맞는 돈을 벌었을 때 딱 맞는 거거든요. 하지만 두 기업의 실적을 보면 여전히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네. 테슬라의 어떤 훈풍 당연히 뭐 테마적으로는 붙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될 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로봇주를 오늘 보면서 이걸 편입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조금 더 봐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로봇주도 그냥 테마에 편승했을 뿐 네. 아직까지 불확실성 제거 요소들이 더 많이 나와줘야지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생기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숫자가 찍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